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륜 배우자, 유책 배우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였죠. 간통죄가 유언 결정이 난 게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형법전에서도 간통죄라는 제명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 간통죄가 있을 때는 사실은 간통 현장에서 경찰관을 대동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확보하였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거의 다 공적으로 확보가 되는 단계였던 거죠. 근데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유책 배우자의 불륜 증거, 차김을 묻기 위한 자료들은 사실은 상대편 배우자가 확보해야 될 개인의 몫으로 좀 된 경향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법적으로는 엄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해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통신 자료가 있어요. 카톡 내용, 그다음에 뭐죠? 요즘은 텔레그램이라 그러나요? 그런 자료들 이 모두가 통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통신의 비밀 보호라는 큰 법익 하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어요. 영상이 있고요. 이런 것도 남편 휴대폰에 있을 건데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오히려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미행 부분도 한번 볼까요? 위치 추적기를 차에다 달았다. 뉴스에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다 형사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어떤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전공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인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반의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여라도 좀 확보하실 수 있는 증거 자료에 비춰볼 때 남편이 부인한다는 거는 나쁜 자료도 역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여러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갈등 구조 하에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시게 되었어요? 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유책 배우자,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 정도로 그거를 확보를 해서 증거 자료를 냈을 때는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불륜의 의심, 갈등 구조가 있는데 알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 자료를 증거 자료로 내는 정도는 법원에서도 인정해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워낙 유책 배우자의 불법성, 무책임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증거 자료 확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미행 문제도 요즘은 스토커라는 이 문제에 이제 들어가서 책임을 질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아졌어요. 스토킹 행위는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행위 유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 의사에 반하는 거는 남편은 당연히 의사에 반하겠죠. 판례상으로는 꼭 이혼 소송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틀 정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이런 접근을 해서 자료 채정을 하는 거는 무죄가 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스토킹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고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가장 안전한 거는 역시 녹음이에요. 아까 유책 배우자, 남편과 이 문제를 정면으로 얘기하라는 이거는 내가 목소리가 들어있고 남편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하는 거는 내 영상, 내가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부딪히면서 여러분들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제3자를 시키거나 몰래 하는 거는 역시 법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한계를 느끼실 겁니다. 법적으로 위험 부담 있는 채정 활동은 사실은 어떤 위험이 있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법률가 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소송은 시작을 하는 거고 어떤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시는 거는 역시 증거 자료가 가장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사전에 어떤 불법적인 고액의 비용을 주면서 이렇게 자료를 확보하시는데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체증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영 변호사였습니다. 25년 검사 경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민사,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의정부에서 형사 2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형사부장으로서 검사들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죠. 화장품 위조 유통사범들, 그리고 불법 상수원에서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축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소를 다리를 넘어뜨려서 위장해서 받은 편취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는 저는, 그리고 저희 부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였지만 의정부에서 가장 특수부 못지않은 일들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상을 휩쓸었죠. 우수 형사부장, 우수 검사, 우수 수사관, 이런 여러 가지 포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